치료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의 대부분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10,000원대지만 효과는 엄청난 방어막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보험은 그냥 손해 아닌가요? 그 돈이면 차라리 적금 넣고 말죠.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보험을 싫어했지만 지난주에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보험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안 아프면 보험은 손해 같고 아프면 그때는 없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정리해 드릴 건데요. 사실 보험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필요한 보장도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요, 보험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미뤄오신 분들께는 이 3가지만큼은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이 막막해서 혹은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 망설였던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 이래서 이건 꼭 준비해야 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험이 싫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첫 번째 보험은 바로 실손 의료비입니다. 병원비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 MRI, CT 같은 정밀 검사나 도수 치료처럼 돈이 많이 나가는 치료들이 늘어나면서 한 번에 몇십만 원 나가는 일도 흔하죠. 실손 의료비, 실손 보험은요,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수술, 입원, 통원까지 대부분의 치료비를 실제로 쓴 만큼 돌려받는 구조여서 내 통장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서 영수증을 보면요,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따로 나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으로 환자는 일정 부분만 돈을 내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 진료비, 기초검사, 엑스레이 같은 거죠.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으로 전액 환자 부담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치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선택진료, 각종 주사, 1인실 입원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실손은 앞서 말씀드린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보상되는데요. 보상 비율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손 기준으로는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은 8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70%까지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전체 치료비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20%에서 30%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4세대 실손 의료비의 보험의 보장 구조는요, 2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냐 비급여냐, 두 번째는 입원이냐 통원이냐. 이 2가지에 따라 내가 직접 내야 되는 돈, 즉 자기부담금과 받을 수 있는 보장의 한도가 달라져요. 급여 항목부터 볼게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검사나 치료들을 말하는데요. 먼저 입원했을 경우에 내가 내야 하는 건 치료비의 20%, 보상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엔 기본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10,000원, 종합병원은 20,000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기본 공제 금액과 치료비 20% 중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둘 중 큰 금액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원 진료는 1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는 조금 더 비싼 치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원 시엔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급여와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통원 치료에서는 기본 공제 금액이 3만 원으로 올라가고 3만 원과 전체 치료비 30% 중 더 큰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일 한도는 2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도수치료, 주사치료, MRI 같이 자주 청구되는 비급여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건 비급여 3종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아까 설명드린 비급여, 통원치료와 동일해요. 기본 공제금액 3만 원과 전체 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연간 350만원, 주사제 치료는 연간 250만원, MRI는 연간 300만원. 그래서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 특히 도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연간 한도가 생각보다 금방 없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손의료비는 사실 따져보면 여러 개의 특약들로 보장 항목이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급여, 입통원, 비급여, 입통원, 비급여 3종까지. 그런데 실제로 가입하실 때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빼고 가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부를 한 번에 가입하시기에 통틀어서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를 보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정말 넓다. 물론 미용 목적이라든지 일부 예외 항목은 있지만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치료는 실손 보상 대상에 포함이 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급여 항목은 물론이고 공단이 지원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까지 내가 실제로 낸 돈을 일정 비율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실손의 정말 좋은 혜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다. 예시를 보면요. 20세 남자 기준 9,886원, 40세 남자 기준 17,137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치료비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정말 가성비가 훌륭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손은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에요.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오를 수 있고요.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보험료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요, 보험 하나만 준비해야 한다면 무조건 실손부터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손보험 하나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의 대부분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10,000원대지만 효과는 엄청난 방어막이라고 생각해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이 싫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두 번째 보험은 바로 평생보장 암치료비 보험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암보험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단순한 암보험이 아니라 치료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구조로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진단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암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기대 여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 걸릴 가능성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3명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을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암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즉, 암이라는 질병은 걸릴 가능성도 높고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암보험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치료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다행히 요즘은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갑상선암의 경우엔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요. 30년 전엔 거의 절반밖에 살아남지 못했던 전립선암도 2022년 기준으로 10명 중 9명이 살아날 정도, 무려 96.4%로 생존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암은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아가는 병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 뭐가 가장 클까요? 바로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보통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 두 번째는 항암 약물 치료,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3가지 치료가 예전보다 훨씬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암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수술에서는 좀 더 정교한 수술을 위해 이런 최신 치료들이 암의 생존율을 정말 많이 끌어올리긴 했지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비가 정말 비싸졌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요. 부위별로 적게는 880만 원, 많게는 2,400만 원대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술 부위나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암 양성자 치료의 경우에는 1회 조사 비용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대입니다. 당연히 1회 조사로 끝나진 않겠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자 치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천에서 5천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비 중에서 이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건 바로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제 쪽입니다. 이런 약들은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이 비급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처방 받을 때마다 수백만 원, 심하면 수천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에너투라는 표적항암제의 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전에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에너투라는 표적항암제를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이 약을 1년 동안 치료에 사용했을 때 약값만 무려 8,300만 원에 달했다고 해요. 병원비가 아니라 약값만 8천만 원대인 거죠. 다행히 이 약은 최근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약을 쓰고 싶어도 돈이 너무 부담돼서 못 쓴다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비용 때문에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고가의 치료들이 계속 등장할 거라는 점이에요. 미약은 계속 발전하고 더 나은 치료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동시에 그런 치료들은 비급여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치료들은 한두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암 진단비의 보험료를 보면요. 30세,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8,190원입니다. 5천만 원을 준비한다 해도 4만 원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고액의 치료들을 받는다면 5천만 원으로 충분할까요?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을 감당하기에는 1억 원을 준비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보험료는 한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평생 암치료비 특약이 요즘 암보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진단자금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런 문제를 꽤 똑똑하게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특약은요,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1년에 각각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3가지 치료를 다 받으셨다면 3번 각각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진단금처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90세, 100세까지 내가 정한 보험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쓰고 끝나는 보험이 아니라 평생 치료할 때마다 도와주는 보험인 거죠. 물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암치료는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많고 치료 장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건이 크게 불편한 제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급여 평생보장 암치료비 특약도 있는데요. 다른 내용은 모두 평생보장 암치료비와 동일하지만 비급여 치료에만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평생보장 암치료에 비해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암치료에서 무서운 것은 비급여 암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금액으로 진짜 위험을 대비하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두 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것을 평생보장 암치료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특약을 가지고 있으면 급여 치료에서는 1,000만 원, 비급여 치료 시에는 2천만 원씩 매년 치료 받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30세 남자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조건이라면 이 특약의 합친 가격은 21,173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암진단비 1,000만 원보다 2.5배 정도 비싸고 암진단비 2천만 원보다는 20% 정도 비싼 수준이에요. 매년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가 각각 한 번씩 보험금이 나오고 최대 90세, 100세까지 치료를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특약은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 잠깐 드려볼게요. 유방암으로 무려 6년 동안 투병하셨는데요.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2번의 수술, 16번의 항암 약물 치료, 30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어요. 정말 오랜 기간 힘든 치료를 견뎌내신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 평생보장 암치료비 특약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동일한 해에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야겠지만요. 계산해보면 꽤 많은 횟수의 보험금을 진단 이후 수년 동안 반복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암은 진단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치료가 길게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암도 만성질환 시대라고 한다고 해요. 진단자금처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료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도움을 주는 구조, 그게 바로 제가 이 특약을 암보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렴하게 암보험 준비하시길 원한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보험이 싫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세 번째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세 번째인 이유는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 있어 하고 물으면 나 들어놨어. 자동차에서 다 해주잖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사고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는 사고도 있습니다. 바로 형사 책임의 사고인데요. 이게 무슨 사고냐면요. 한마디로 법을 어긴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금이나 치료비가 지급되었어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사고나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 혹은 사망사고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건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의 책임만 보장해주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상의 책임을 보장해준다입니다. 두 개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33,46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법규 위반 교통사고 역시 33,465건으로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서울시의 모든 교통사고는 크고 작다 법규 위반 사고였다는 거죠. 자, 그럼 교통사고가 형사 책임사고로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예를 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그리고 피해자의 병원비와 합의금 등은 모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선을 넘었다 혹은 신호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법을 어긴 사고, 중과실 사고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럴 땐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 조사가 들어갑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조사해서 단순 실수인지 법을 명확하게 어긴 중과실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중상해 사고라면 공소권 있음이 뜨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 불기소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또는 훈방이나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고 변호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사고라도 법을 어긴 사고나 사람에게 큰 피해가 생기면 그냥 보험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까지 형사 절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돈 나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을 때 사실 너무 떨리잖아요. 혼자 가서 괜히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보통 이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땐 합의금이나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합의를 못한다면 판결 시점에 벌금이 높아지거나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합의가 잘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약은 이 단계들을 각각 보장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 선임비가 최대 5천만 원 한도,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최대 2억 한도, 그리고 벌금을 지원하는 벌금 특약이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설계가 되는데요. 여기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6주 미만과 6주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벌금은 대인과 대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대비하는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을 정리해보면요.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 6주 이상, 벌금, 대인, 대물에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다칠 가능성이 높겠죠? 나에 대한 치료비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걸 대비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입니다. 내 부상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특약인데요. 타박상 같은 경미한 사고에서는 30만 원, 그리고 부상이 심해질수록 높은 금액을 받는 특약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자동차 사고 시 꼭 필요한 특약이고요. 이 6가지를 묶어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죠. 이 정도만 준비하면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특약들이 들어간 운전자 보험의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해보면요. 대부분 10,000원 초반대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연령에 따른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10,000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보상 문의 중 하나가 운전자 보험 관련 보상인데요. 간혹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처럼 큰 책임이 따르는 사건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보장 못 받으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10,000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라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운전하고 계신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밥 한 끼 가격으로 내 인생의 리스크를 덜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운전은 습관이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보험, 어렵고 멀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는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를, 평생 암보장 치료비는 긴 싸움이 될 수 있는 암 치료를, 운전자 보험은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제대로 준비하는 거, 그게 핵심인 거죠. 현재 보험이 없는 분들은 이 3가지 보험 꼭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희 친절한 연지 씨한테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